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건강과 체력 관리인데요. 건강과 체력 관리를 크게 건강과 체력,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관리, 체력 운동 실천하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학습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건강과 체력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체력 증진 원리와 관리 방법을 체력 운동에 적용하며 체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실천 의지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의 뜻은 시대적 배경과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건강을 완전한 신체의 상태로 이해하였으며 근대 사회에서는 신체와 정신이 완전한 상태,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력은 건강 관련 체력 요소와 운동 관련 체력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건강 관련 체력 요소에는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이 있고 이 체력 요소들은 개인의 건강 유지와 활기찬 생활의 바탕이 됩니다. 운동 관련 체력 요소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반응시간, 스피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운동 관련 체력은 건강 관련 체력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강 체력 요소 중 근력과 근지구력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력은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근지구력은 일정한 크기의 근력을 반복하여 오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력과 근지구력이 발달하면 우선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나 활동을 해도 피로를 잘 느끼지 않고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어져 힘든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과 근지구력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나 관절이 다치기 쉽고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요통, 허리 디스크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에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심폐지구력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전신 운동을 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신지구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심폐지구력이 발달하면 호흡계와 순환계가 발달하여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잘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폐지구력이 부족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쉽게 느끼고 힘든 스포츠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비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 등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성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연성은 관절이 부상이나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서 관절 주변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유연성이 발달하면 근육의 탄성력이 좋아져서 신체 활동을 부드럽고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운동이나 신체 운동을 할 때 근육이나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 관절 운동 장애로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 운동 참여 시에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조성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조성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질과 나머지 성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체지방의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건강에 해로운데 특히 체지방률이 남자 25%, 여자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체 조성이 발달하면 적정 수준의 체지방률을 유지하여 체형의 균형이 잡히고 피로를 덜 느끼게 되어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신체 조성이 부족하면 몸이 무거워지게 되고 쉽게 지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며 비만과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똑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체력에 대해 학습하였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건강 관련 체력 요소 중 어떤 요소가 약할까요? 한번 맞추어 봅시다. 자, PPT 자료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잘 문제를 맞췄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력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체력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의 작성은 먼저 운동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 다음 강도를 조절하여 설정합니다.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으면 다음으로 운동 시간을 결정하고 운동 빈도를 결정한 뒤 운동 기간을 결정하는 순서로 작성합니다. 이때 운동 강도는 얼마나 빨리, 무겁게, 세게, 많이 등을 의미하고 운동 시간은 얼마나 오랜 시간, 운동 빈도는 한 주에 몇 번이나, 운동 기간은 몇 주나 몇 달과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체력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니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네요.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관리는 다음의 체력 운동 원리에 따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러한 체력 운동의 원리를 운동 처방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체력 운동의 원리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의 원리란 자신의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보다 조금 더 강하게 운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진성의 원리는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전면성의 원리는 신체가 여러 기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르게 운동해야 전신이 고르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복성의 원리는 운동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며,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운동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속성의 원리는 체력은 서서히 증진되므로 체력 운동을 오랜 기간 꾸준히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체력 운동의 원리를 잘 기억하여 운동을 실천하게 되면 오랫동안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과 체력에 대해 완벽하게 알게 되었나요? 그럼 이제 건강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실천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타바타라는 운동입니다. 타바타는 아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바타 운동이란 고강도 운동을 20초간 실시하고 10초간 휴식하는 것을 8번 반복해서 총 4분 동안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법의 원리는 고강도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지속시켜 급격한 활동으로 세포를 자극하면 이 세포가 안정되기 위해서 지방을 계속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최대 12시간까지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타바타 운동을 꾸준히 할 경우에는 몸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쉬는 시간에도 상당 수준의 칼로리를 계속 소비하게 되어 비만을 예방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바타 운동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동작을 소개하고 영상을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의 동작들 중 자신이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 있다면 같이 따라해보면 더 좋겠죠? 함께하는 학생들을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잘 했나요? 그럼 이번에는 타바타 운동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따라하면 더 좋은